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 인터뷰를 담은 뉴스타파 보도.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보도가 허위라며 압수수색으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실, 여당, 방송통신위원장이 잇따라 이 보도를 공격했습니다.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수사 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그 방심위 등 말하자면 저희 이거를 모니터하고 또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날 오후부터 관련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이 방심위에 쏟아졌습니다. 사흘간 160여 건, 이례적으로 많았습니다. 9월 4일에 국회에서 이걸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문제 삼고, 더군다나 방심위는 독립기구라서 방통위가 흔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 방심위를 통해서 뭐 이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날 오후부터 이제 민원이 쫙 쏟아진 거죠. 그런데 석 달 뒤 국민권익위에 부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유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한 의혹이 있다는 신고였습니다. 누가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을까요? 유희림 방심위원장의 아들, 동생 부부, 처제, 동서, 조카, 전 직장 부하 직원들까지 류 위원장의 지인들 40여 명이 낸 민원이 줄잡아 100건 가까이 됐습니다. 내용도 복붙하듯 비슷했습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라고 시작해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달라고 끝납니다. 문장 중간 똑같은 위치에 잘못 적은 물음표까지 똑같습니다. 1년 반이나 지난 방송을 갑자기 난데없이 심의를 하는 건데 누가 봐도 이건 권력이 원하는 심의를 하는 거구나라고 오해를 사기 딱 좋잖아요. 그런데 안 그런 척하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유희림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들이 민원을 낸 사실을 몰랐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보자가 누구인지 색출하겠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청부 민원 의혹 안건 내용을 외부에 공개했다는 이유로 해촉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처분 결정으로 김 위원을 다시 복귀시켰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해 보이지 않는다며 의혹이 사실이면 류 위원장의 심의 참여는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은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해촉하고 그 자리에 유희림 위원장을 앉혔습니다. 그의 취임 일성은 가짜뉴스 차단이었습니다. 심각한 가짜뉴스의 경우는 긴급 안건으로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져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그 뒤부터 방송 보도에 대한 무더기 제재가 이어졌습니다. 뉴스타파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MBC, KBS, YTN, JTBC 4개 언론사에게 사상 최고액인 과징금 1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청부 민원 의혹을 받은 류 위원장도 심의에 참여했습니다.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한 MBC 보도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내렸습니다. 법원은 2건의 법정 제재 모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제동을 걸었지만 방심위의 징계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날리면 논란을 빚은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발언 최초 보도, 그리고 후속 보도에 대해 MBC에 유리한 주장들만 선택적으로 방송했다며 법정 제재를 내렸습니다. 1심 판결 보도도 법정 제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사면속 중징계입니다. 방심위 역시 방통위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추천위원 위촉을 계속 미루면서 파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송 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위원회 구조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한쪽으로 좀 치우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논의해서 가능한 한 합의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해서 한쪽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자,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현 정권은 거의 일방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결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2008년 방심위가 출범한 뒤 징계가 부당하다며 방송사들이 낸 소송 33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23건, 이 중 9건은 방심위가 패소했습니다. 법원 판결문들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사회적 쟁점의 이념을 파헤치고자 하는 방송 제작자의 주관적 관점 개입이 불가피하다. 감시와 비판을 사명으로 하는 방송이 의문을 제기하고 조사를 촉구했다면 이는 공익을 위한 걸로 봐야지 불공정한 것이 아니다. 국가는 방송 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심의 규정의 해석과 적용은 언론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심의가 돼가면 안 된다. 자꾸만 어떤 권력자의 불편한 보도를 했다는 걸 가지고 자꾸 제재를 하고 행정제재하고 수위를 높여가 제재 수위를 높여가게 되면은 저는 그거는 나중에 그 기관의 존재의 그 가치를 없애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